반갑습니다. 네, 영어쌤 이승민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관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관계사 일단 적어볼게요. 관계사. 자, 지금 우리가 옛날 영어라고 하면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영어를 요즘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문법 용어를 많이 쓴다라든지 문법 규칙을 가지고 뭔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하면 되게 고리타분하다. 그 다음에 딱딱하다, 어렵다. 실제로 수능에 치면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오지선다라고 하면 중요한 굵직굵직한 어법 5개 말고는 또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실례로 현재 완료 같은 문제, 시제 문제도 나오지 않죠. 수능 문제도 수능 어법 문제도 시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얘기해주는 것처럼 영어의 문법에 대해서 되게 요즘에 많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영어 문법을 옛날 시기라고 하면 그런가요? 어쨌든 문법을 중요시하는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배웠었고,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거꾸로 이제 보면은 영어 회화라든지 말하기 이렇게 네이티브 스피커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알아나가는 그런 식의 공부를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수능이 추구하는 바가 틀에 잡힌 영어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지향하는 편이다 보니까 영어를 일선에서 가르치면 저 같은 경우도 학생들한테 영어에 대해서, 영어 문법에 대해서 이런 관계사, 분사, 도치가 어떻고 저떻고 투 부정사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따져보면 과연 그게 나쁘기만 한 건가,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저희는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잖아요. 모국어가 아닌, 세컨 랭귀지가 아닌 포렌 랭귀지로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평상시에 쓰지 않아요. 그죠?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부터 유치원 영어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도 영어를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하게 되는, 어학원에서 외국인 선생님과 영어를 배우면서 하게 되는, 물론 그건 참 교육적으로 참 바람직하고 그게 나쁘다고 말하시는 건 아닌데, 사회가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다음에 수능 영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저도 그랬었고 그런 학생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좋다 싫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 이거는 얼마나 잘 활용하고 얼마나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써먹어야 되는 거야. 써먹기만 하면 이거는 굉장히 유익하고 바람직한 거거든요. 단지 이게 딱딱하다 혹은 옛날식의 학습법이다, 문법을 가르치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법을 잘 가르치지 않거나, 혹은 문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이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학생들이 지는 거잖아요. 그걸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거는 결국 그걸 써먹지 못하는 내 책임이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거꾸로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잘 이용해먹고 잘 활용해서
나의 그 사회에 나가서 혹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잘 써먹을 수 있는 정말 내 오른쪽에 왼쪽에 잘 써먹을 수 있는 멋진 칼 하나 차고 나가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관계사라고 써놨는데 이게 차곡차곡 얘기를 해나가긴 하겠지만 그런 문법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조금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합시다. 저 녀석은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좀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잘 써먹을 건가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최종적인 목적 아닌가요? 아 문법 싫어. 그 문법은 뭐 고리타분한 거야. 뭐 어려워. 가뜩이나 뭐 수학이든 국어든 할 것도 많은데 문법 그거 가지고 막 강조하고 뭘 외워라 하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나 너무 싫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한편으로 좀 제쳐놓고 과연 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좀 더 수월하고 편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게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뭐 학생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혹은 뭐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 보실 수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번외적인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번외적인 이야기들은 좀 묻어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테마별로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지고 있는 성질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뤄보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좀 편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기분 좋게 편하게 그리고 실제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이 오른다거나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들은 뭐 혹은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뭐 토익 점수를 올릴 때 써먹는다라든지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써먹자 이거죠. 너무 이거를 뭐 배척하거나 너무 딱딱해 싫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좀 제쳐놓자라는 말씀이고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관계사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관계사는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그 수업은 너무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따라하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커스를 맞춘 게 기본적인 영어 문법 규칙들은 좀 안다고 보고, 그죠? 뭐 단어를 많이 알고 모르고 이거는 좀 별개의 이야기니까 영어 문법에 있어서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칠판에 앞으로 뭐 적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냥 뭐 들어봤다. 뭐 이거 그 정도 아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하기는 뭐 뻔한 얘기네. 정도까지 머리에 좀 영어 문법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를 잡고 있어가지고 뭐 저랑 얘기하는데 혹은 제 동영상을 들으시는데 뭐 큰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 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학생분들 다 포함입니다. 관계사라고 적었는데 저 관계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보통 중학교 2학년 뭐 1학년에도 있나요?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이제 문법에 보면 관계사가 나와요. 뭐 기본적인 썰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기능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일 때 누구를 쓰고 어떻게 써먹는 것이다에 관한 유튜브에는 상당히 많은 그리고 뭐 주변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지식과 그것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은 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 관계사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내 것으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저 녀석의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사고를 관계사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 나의 그 사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석은 뭐 그냥 하시고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하시고 쟤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혓바닥이 저 새끼는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라고 하실 것 같은데 혓바닥 이제 그만 얘기해 볼게요. 이제 관계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얘는 접속사잖아요. 그죠? 접속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접속사만의 기능은 아니고 그죠? 접속사의 기능 플러스 다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기능 때문에 저 기능 때문에 이름이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계 대명사, 그죠? 그다음 관계 부사, 그다음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뭐 복합 관계 대명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컨셉이 나쁘지 않는데 왜냐면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컨셉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쟤는 관계사예요. 저도 저 녀석을 관계사라고 부르고요. 그 카테고리 속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관계 줄여서 쓰겠습니다. 줄여서 쓰면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줄여서 익히는 거를 줄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그러고 얘네를 후지 혹은 뭐 오브위치 뭐 이런 녀석들로 우리가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풀로 다 쓴 이유가 뭐냐면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 저 녀석은 줄여서 관대라 그러고요. 이 녀석은 줄여서 관부라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얘만 유독 소유격 관계 대명사예요. 전 이게 일단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리하기가 그냥 머리에 솔팅을 해서 이렇게 정렬로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넣고 싶은데 이 녀석이 좀 편하지가 않아요. 문법책에 보면 이게 소유격 관계 대명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후주라고 쓰고 사람 산물 다 되고 얘는 산물만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칭이 저 녀석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데 그래서 소유격 관대라고 하면 되는데 저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명칭은 죄송합니다. 그 문법에서 이 녀석이 솔팅을 이게 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꾸고 싶어요. 뭐 동의하지 않으셔도 뭐 제가 찍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저 이놈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고 싶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다른 품사를 가지잖아요. 그죠? 북은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죠? 그러면 my, 너는 얘는 품사가 뭐죠? my, 뭐 your, our, his, her, 뭐 their 이런 것들 얘는 품사가 뭘까? 그죠? 소유격은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관계사 속에 들어있는 녀석 중에서 접속사의 기능과 플러스 알파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그 플러스 알파의 기능이 대명사인 녀석을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줄여서 관대라고 합니다. 그죠? 그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그 기능이 부사인 경우에 우리는 관계 부사라고 부르고요.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은 그죠? 이 my를 대신하고 있는 후주가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문법책에서 나오는 소유격이라고 하는 그죠? 기능을 가진 관계대명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저 my 혹은 뭐 your, his, their 이런 것들이 다 소유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소유격을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지 않고 얘를 관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관형이다. 관계 형용사라는 얘기죠. 그죠? 관계 형용사. 그죠? 그러면 이런 녀석들은
취하자면요. 우리는 이렇게 외웁니다. 관계사가 나오면 문장이 두 개 만들어진다. 그죠? 관계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 두 개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왜 가지는데요? 라고 하면 그거는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책을 찾아보시고요. 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두 가지 기능.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관이라고 하는 저 명칭이 저 글자가 한 가지 기능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얘는 대부형이라고 하는 저 녀석들을 제가 두 번째 기능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관대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관이라는 저 멘트, 저 단어는 전부 접속사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관대라고 하는 거는 너는 접속사 기능에다가 대명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줄였을게요. 적대라고 쓸게요. 그죠? 그러면 관계부사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얘는 접속사에다가 부사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되나요? 그럼 이 녀석은 누굽니까? 얘는 그렇죠. 접속사인데 너는 형용사 기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면 일사천리로 다 나머지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보세요. 너가 접속사야. 그죠? 그러면 앞에도 동사 하나, 뒤에도 동사 하나, 혹은 앞에 동사 없고 뒤에 동사 두 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겠죠, 그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자, 앞쪽에 동사가 하나 있다고 볼게요. 여기에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뒤에도 동사가 이렇게 하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너는 접속사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문장 두 개, 즉 동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두 개가 붙어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일단 문장 두 개는 연결됐어요. 근데 저 관계사가 관계 대명사일 때 너는 대명사 기능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대명사는 뭔가요? 명사잖아요, 그죠? 명사잖아요.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명태대가리 뭐 이러면서 이제 명사의 종류를 외우던데 그것도 방법이잖아요, 그죠? 명태대가리로 외워가지고 그게 내가 써먹기 좋으면 그게 최선 아닌가요? 그걸 다 외워야 돼. 명사는 뭐고, 대명사는 뭐고, 동명사는 뭐고,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수업하는 게 싫거나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받아 먹으세요. 내 걸로 받아 먹으면 그게 끝이 아닌가요? 잘 써먹고 점수 잘 받고 토익 만점 받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애기들도 아니고 그죠? 난 이거 싫으니까 이거 안 해. 난 국사쌤이 싫어서 이거 안 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써먹어 내 거가 됐을 때 좋은 거면 내 거 싫어도 이거 난 좋은 거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해서 좋아해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기분 좋게 써먹으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있나요? 세상 살면서? 자, 명사라고 하는 녀석의 기능을 한답니다. 관대는 접속사와 명사 기능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그 뒤쪽에는 너라는 녀석이 명사라고 하는 문장의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 뒤에는 그죠?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포지션, 그 포지션에 누군가는 한 포지션에 자리가 비워져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우리가 문장 형식을 얘기를 할 때, 문장 형식 얘기하면 되게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SVO, SVC, 그딴 거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 그딴 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딴 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지고 기분 좋게 써먹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게 다 아닌가요? 전 이거 외웠어요. 아기 때. 중학교 때 외웠어요. 기가 막히게 잘 써먹고 있고요. 이거 쓰므로 인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신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모르시거나 하면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더 이상 안 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네.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접속사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저 관계대명사는 뒷자리에서 명사의 기능도 하나 더 하고 있으니 라는 말은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o나 관계대명사 which나 관계대명사 that 같은 녀석들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 대명사는 즉 명사다. 그러면 지가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뒷문장에서는 명사 자리에 해당되는 녀석에 누가 하나 빠져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지가 가져갔습니까? 그죠? 그럼 이걸 지우면 되잖아요. 여기 이 형식일 때는 너 없으면 되고요. 그죠? 이 형식일 때는 네가 없거나 혹은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뭐가 비어져 있겠죠. 여기에 뭐가 비어져 있고 여기에 뭐가 비어져 있겠죠. 맞나요? 삼형식은 어떻습니까? 삼형식도 마찬가지네요. 너가 비어져 있든지 여기에 비어져 있든지 혹은 이렇게 여기에 비어져 있겠죠. 사형식은 어떻습니까? 자, 너가 비어져 있든지 혹은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비어져 있겠죠.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오형식은 어떻습니까? 얘는 밑으로 쓸게요. 자, 너가 비어져 있든지 이렇게 비어져 있든지 혹은 이렇게 비어져 있든지 혹은 이렇게 여기가 비어져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죠? 지워도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 아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너는 그죠? 너는 접속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관대라고 외우시면 저 관대라는 녀석은 접속사 기능과 대명사 기능을 하고 있으니 그 뒤에 그죠? 뒤에 대명사라고 하는 명사 자리가 하나 비어져 있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관부는 어떤가요? 관은 역설이 접속사라는 뜻이고 얘는 부사잖아요, 그죠?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where, which, when, why, 그죠? when, where, how, why 하던 그 부사 있잖아요, 그죠? 자, 걔네들을 얘가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계는 뒤에서 명사가 하나 비어져 있었으니까 관계부사는 뒷문장에 부사가 하나 비어져 있는 거잖아요. 원래 부사가 있었겠죠. 있었는데 뭐 대열이라든지 그죠? 뭐 더 웨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이건 장소니까 장소하고 시간 이외에 관한 뭐 부사가 있었겠죠. 그 부사가 이제 이 녀석이 관부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뒷문장에서 부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됐나요? 그게 관부잖아요. 관형은 뭔가요, 그러면 관형은? 관형은 접속사 기능과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 기능이 뭡니까, 얘가? 형용사 기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명사를 수식하고, 그죠? 서술적인 기능이 있거나 한정적인 기능이 있다. 서술적 기능은 보호자를 쓰는 거고, 한정적인 기능은 명사를 수식할 때 쓴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다 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죠? 다 아시니까. 얘는 형용사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이 관형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whose를 대신하고 있는 그죠? 접속사가 and가 있다고 하면 and 뒤에 뭐 my든 뭐 it든 그죠? 이런 소유격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됐네. 그러면 이걸 굳이 우리가 이 녀석을 일반적으로 beautiful이라든지 happy라든지 뭐 red라든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량 형용사하고 얘를 뭐 혼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로 억지를 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관계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who's 거잖아요. 그 형용사의 기능은 my, your, its, we, our, their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누가 올까요? 관형 뒤에 누가 오는 게 맞습니까? 관형이 뒤에 명사가 오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 명사가
하필이면 뒷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겠습니까? 그 제가 뭐 결론은 이런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저는 자 관계사라고 하는 걸 공부하실 때 그죠? 관대, 관부, 소유격 형용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넌 관대, 넌 관부, 너는 관형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써먹기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얘는 좀 더 발전을 합니다. 보세요. 쓱 이렇게 써볼게요. 아 그래 너 동영상 찍고 있는 너 말대로라면 관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능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라고 하는 녀석의 기능이 있다. 인정. 뭐 그렇다고 칠게. 그죠? 그 다음에 관부라고 하는 거 있는 거는 역시 너도 기능이 하나 있고 너도 기능이 하나 있는 거다. 인정. 그죠? 관형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관계사라고 하는 거는 관대, 관부, 관형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런 말이 붙어있는 복이잖아요. 그죠? 아니 저걸 왜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복합관계부사라고 이렇게 뭐 번역이라고 해야 되나? 한자로 써가지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저게 그 정도로 욕을 얻어 잡수실 만큼 그렇게 잘못 붙이는 이름인가? 뭐 지금 세대하고는 다르게 예전에 붙였던 이름이기 때문에 뭐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나쁘게 붙인 이름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세요. 자, 복합관계대명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있어요. 띵동. 뭐 그냥 왓은 좀 얘기할게요. 왓은 할 텐데 이런 거 볼게요. 그냥 쓱쓱쓱. 복관대는 통상 우리가 관계대명사하고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뒤에 ever가 붙어있는 놈을 우리가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맞나요? 아 그러면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관계대명사가 관대라고 부르고 관계부사라고 부르고 관형이라고 부르고 근데 뭐 와시고 후고 웨어리고 웬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너는 복관대,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것 같으면 저 복에 해당되는 무언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러면 그냥 저 복이 이 우리말의 관대, 관부 앞에 글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것처럼 이 에버에 해당되는 다른 어떤 단어를 차라리 후 앞에다가 붙였으면 어땠을까? 그죠? 좀 낯설긴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기 때문에 기호를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떤 단어를 쓰긴 써야 돼요. 그죠? 뭐, 우리가 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대시라든지 언더바 이런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별표를 칠 수도 없고. 말인데, 그죠? 그런 거 쓸 수는 없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붙일 만한 게? 아니, 붙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굳이 해보자면, 영어에는 뭐 그 형용사나 명사의 앞이나 뒤에 이 n이나 이 m을 붙여주면 그죠? 동사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어떤 뭔가 좀 기능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접두사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 하나 붙여가지고 표현을 했으면 복관대 하듯이 너 관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법 규칙과 문법 그 설명을 뭐 제 힘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갈게요. 자, 얘는 어쨌든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그 뜻은 뭐 두 종류로 이렇게 갈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너는 복이 붙으면서 우리말로 복관대 혹은 복관부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이름을 잘 지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얘는 볼게요. 띵동. 복관대라고 했을 때 보세요. 너 기능 하나. 그죠? 마찬가지로 너 기능 하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럼 너도 기능 하나일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너도 기능 하나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아마 여기서 바로 딱 눈치 혹은 필 딱 오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뭐냐면
보세요. 복간대는 우리가 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whoever라고 써볼게요. whoever는 뭡니까 이게? 됐다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거나 혹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죠? 누구라 하더라도 누구나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잘 썼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 구조는 딱 저기 명칭 붙인 복, 관, 대 순서의 기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 관대야. 너 관대야. 명칭에 여기에 복을 앞에다 붙였어요. 복, 관대야. 그럼 네가 뭔지 네가 복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되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기능이 접속사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이 대명사나 부사 기능이고 형사 기능이면 너 복은 제 세 번째 기능 넌 누굽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저놈은 이름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문법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지어내는 게 아니라 문법 책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놈을 우리가 통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선행사라 부르잖아요. 이거만큼 잘 만든 게 어딨어요? 잘 만들었잖아요, 이름. 그렇구나. 복관대라는 말은 그 복자리에 누가 있는 거냐면 선행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행사가 오만 여러 잡다구리한 것들이 아니고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들어가는 선행사 두 개가 이거든 이렇게 쓰인다. 잖아요, 그죠? 이거만큼 중요했어요. 우리가 문법 규칙 볼 때 보세요. whoever 이렇게 써놔버리면 너는 여기 붙어있으니까 넌 복관대야. 그죠? 그러면 뭐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뒷문장에 뭐 하나 빠져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심지어 선행사까지 너가 가지고 있으니 이 앞자리에는 선행사 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C.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 말씀 다 드렸어요. 말씀 다 드렸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관대라고 쓰고요. 관부라고 쓰고요. 너는 관형이라고 쓸게요. 여지껏 하지 않았던 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너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제가 관형으로 표현했다.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처음이란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아마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나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어둡지 않게 이거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명이 뭐 저도 포함된다 정도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저는 관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명확하게 그 명칭에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그 두 가지 기능 외에 한 가지 더 제3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복이라는 말을 붙여서 제3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는 선행사잖아요. 그죠? 그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거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죠? 이제 우리는 다 그 세세한 규칙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죠? 퉁 쳐서 관대는 너야. 이게 끝입니다. 그죠? 이거면 다 할 수 있는 거 맞죠? 정말 그거면 다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건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 곁에 있으면 해드릴 수 있지만 제 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해드리고요. 요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관계사는. 네. 이게 동영상이 마지막이고요. 관계사를 찍는 동영상은 이게 끝이고요. 그래서 아마 요렇게 정리가 되면 바람은 그겁니다. 그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영어를 뭐 배워야 되는 경우 혹은 가르치는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더 이놈은 우리 그렇잖아요. 왜 교환이라고 하는 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교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 교환 수업에다가 이렇게 정말 많은 내용들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간략하게 써놓고 그게 나의 스토리 라인에 한 팁을 주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교환들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개가 되면 세상 간단한 교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사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뭐 앞으로 또 다른 것도 이제 매번 타이밍 맞춰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 이름 이니셜을 따서 SM 티처입니다. SMT고요. 그래서 SMT TV에 TV까지 하니까 좀 민망합니다.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뭐 하나씩 좀 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구독 해주셔도 좋고 그냥 뭐 저런 또라이 뭐 하셔도 좋고 뭐 처음 찍는 거기 때문에 어색하고 뭐 손발이 오글오글 거리고 뭐 별거 없네 하실 수 있는데 처음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보게 되실 분들이 계시면 미리 또 감사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문법 규칙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핀잔이나 편견이나 혹은 따짐은 좀 뒤로 하고 내가 써먹기 좋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면 좋은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문법들 규칙들을 가지고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필이면 재수없게 관계사라는 녀석이 저한테 걸렸네요. 앞으로 동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